결국 시험은 문제를 풀어야지만이 합격합니다. 이론을 아무리 많이 알고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문제를 풀지 못하면 떨어지게 되죠. 우리 랜드 하나는 기본 과정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 심화 과정에서는 그거보다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같이 강의를 하면서 그날 그 이론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것을 습득시켜 드리기 위해서 같이 강의를 하고 같이 문제를 푸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죠. 가장 기본적으로 저는 강조하는 게 용어입니다. 용어. 그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그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고, 판례도 사실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소송이 붙어서 판결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이해를 하시면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용어와 그 다음에 이 문장 해석이죠. 문장 해석을 해야 그 문제에 있는 지문을 제대로 읽고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를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평소 그런 강의를 하고 그런 훈련을 많이 시켜드립니다. 두 번째는 역시 민법은 판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판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싸웠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례입니다, 사례.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그 당사자가 돼서 얘기를 해보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도 그 판례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시면서 결론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부는 사실 재미가 없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즐겁게 같이 공부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 판례 내용이라 하더라도 약간 변형시켜서 재밌게 사례를 만든다든지, 너무 지겨운 공부만 하면 안 되니까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양념도 치고, 그래서 하여간 강의하는 동안에는 그렇게 즐겁게 강의를 해서 스트레스를 좀 덜 받도록 하는 게 저희 강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론 따로 문제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접목이 안 돼요. 그래서 이론서 읽을 때는 아는 것 같고, 근데 문제 풀면 또 틀리고, 그러니까 또 틀리니까 또 이론 보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는 그런 공부 방법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강의를 할 때 어떤 단락별로 아니면 한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에서 나오는 지문, 왜냐하면 이 민법은 결국 공부하다 보면 말장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출 지문을 통해서, 어느 한 단락을 공부하셨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기출 문제를 한번 다뤄보셔서 이론에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꼬아서 지문을 냈다는 것을 즉각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해드립니다. 그런 자료를 제가 이제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어느 한 파트가 이제 끝나게 되면 그 기출문제 중심으로 한번 같이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우리 민법은 특히 문장에서 장난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장난치는 부분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맞는데 저렇게 하면은 틀린, 그런 것들을 한 문장마다 딱 정리를 해가지고 특강 시간에 다시 한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특강을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문제를 풀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특강을 같이 이론과 함께 강의와 함께 접목을 해서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민법은 민법 전체 중에서 일부만 문제 시험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점점 깊이 들어가죠. 지문도 길게 해서 굉장히 어렵게 내죠. 근데 우리 주택관리사 민법은 범위는 넓은 대신에 그 문제 수준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깊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각 분야에서 각 부분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판례나 내용들만 숙지하신다면 충분히 80점 이상 맞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의 민법이 돼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주택관리사 시험을 응시하시면 민법은 훨씬 쉽게 접근이 되셔가지고 고득점을 맞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과목 하시면 좋잖아요. 공인중개사 시험도 합격하시고 주택관리사 시험도 합격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시너지가 높은 그런 자격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처음에 공부하신 분들은 1차와 2차를 동차를 계속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요 기간 어떤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1차에 집중해야 될 그런 시기점이 되겠죠. 왜냐하면 1차가 6월에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제 3월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1차와 2차를 같이 공부를 하시고, 3월 이후 이제 4월, 5월, 6월 그때는 이제 1차에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시되, 그렇다고 해서 2차 과목을 그냥 놔버린다면 또 우리가 한 3개월 정도 2차 과목을 공부하지 않으면 또 기억에서 많이 사라지니까 그 일주일 단위에서, 자, 1차 과목이 3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루 정도를 2차 과목으로 빼줘서 그걸 깊게 보지 마시고 2차 과목들은 그동안 공부를 해오셨으니까 살짝 스킵하는 스타일로 감을 계속 유지하면서 1차에 집중을 하시고 1차 6월 달 시험 끝나자마자 조금 휴식을 취하시고 그 다음에 2차에 집중하시면 합격하실 수 있는 득살관리사 시험이 되겠습니다. 네. 성공하신 분들도 분명히 실패한 적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공을 했다. 그건 결국은 실패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다시는 그 실패하는 원인을 되풀이되지 않는 그런 어떤 행동 양식을 가졌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결국 이 시험도 마찬가지인데 시험에서도 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불합격한 그런 사실이 있다. 여러 가지 어떤 원인이 있을 텐데 그 원인을 정말 객관적으로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객관적으로 그 실패 원인을 파악을 하셔서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공부를 너무 안 하셔가지고 불합격을 하셨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공부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데도 안타깝게 시험에 안 되셨다. 그러신 분들은 공부 방법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공부 방법을 알려고 하는 공부 방법을 하시더라고요. 이 시험은 알아야지 합격을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문제를 풀어야지만이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먼저 다뤄보시면서 거기서 틀린 부분들을 이론을 찾으셔가지고 그 부분, 틀린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하시게 되면 훨씬 생동감 있는 공부 방법이 될 거고 또 문제 푸는 방법도 충분히 숙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희 랜드 하나와 저희들하고 같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일단 같이 시작을 하신 분들 60%는 합격하신 거예요. 네. 1년 조금 힘들겠지만은 서로 격려하면서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 내년에 충분히 합격의 영광을 다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또 그렇게 해 드릴 거고요. 자, 다 같이 힘내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